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잘 들리시죠?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이 이제 0.25%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네,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미국 증시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아시아에서 뭐 제일 잘 올라온 편에 속합니다. 코스닥은 뭐 당연히 네, 제일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작년 3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할 때마다 매번 좀 증시가 힘들고 좀 많이 아팠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그 금리 인상 이제 미국이 이제 0.25% 했고요. 미국 연준 의장이 앞으로도 이제 뭐 두어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급등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끝났습니다. 뭐 지수만 잘 올라온 게 아니라 개인들 동향, 그다음 외국인 환율 동향 뭐 다 아주 잘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이제 방송 초반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나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주요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스비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에 로봇하고 인공지능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후발주자들 이제 선발주자들은 많이 올라가서 과열돼서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좀 산발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 낙폭과대주에서 이게 전 정권 2018년도에 그 문재인 정권일 때 대북주 있죠. 대북주가 올라갔던 레파토리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쪽 부분도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그죠? 한 달 정도 이미 나스닥 지수가 올라왔고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연준 의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두세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건 아시아 증시인데 일본은 오늘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뭐 올라온 게 사실 없어요. 대만은 조금 올라왔는데요. 그 외에 인도라든지 호주 이런 데 보면은 뭐 크게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낙폭과대도 심했고 그리고 낙폭에 따른 반등도 별로 안 나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여기 뭐 이제 분노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죠? 네. 작년 9월달 여기 폭락했을 때 있죠. 이때가 그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아니에요, 그죠? 네, 세 번째였나? 네,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그때 폭락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코스닥 급등 나와서 아주 네, 흐름이 좋게 잡혔습니다. 역시 개인들이 다 포기하고 나가버리니까 그죠? 네, 세력들이 올려주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있죠? 원달러 환율도 오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1%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정확히는 0.89% 하락을 했거든요.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외환위기 온다고 비관론 아저씨들하고 비관론자 그 아저씨들한테 속으신 개인분들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환율 여기 와 있어요. 낮에도 얘기했었지만 7월 달까지는 뭐 환율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갖던 사람들이 환율 이만큼 올라갔다고 외환위기 온다고 난리 났었죠.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외환위기 왔나요? 안 왔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진짜 강하게 환율이 급락을 했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환율 신경 쓰지 마셔라. 외환위기 올 가능성 낮다라고 저도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한 제가 봐도 정말 빠르게 환율이 내려왔어요. 저도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내려앉을 거라고는 여기까지 이렇게 3개월 만에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저도 감히 예상을 못했는데 아무튼 아주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 얘기를 오늘 왜 오랜만에 또 해드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0.25%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좀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현재도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미국은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그랬고 우리는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작년에 그죠? 비관론자들하고 이제 기자들이 많이 썼던 내용이 뭐냐면 금리 차이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우리나라 돈이 금리가 높은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환율이 막 올라갈 때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사람들 말대로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잠깐 한두 달 부흥 띄워놓고 나서 오히려 금리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환율은 하락을 하고 있었고 급락이죠. 오늘도 또 급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맞춰서 잘났다 못났다 이게 아니라 제발 언론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론하고 군중심리에 따라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게 했던 이유가 이거잖아요.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 격차가 많이 나면 돈이 빠져나간다. 그 증거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년에 망한다.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올해죠 이제. 망합니까? 안 망했죠. 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군중 심리에 말려드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군중 심리 얘기 나온 김에 가스비 얘기 좀 바로 해드릴게요. 아무튼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자, 가스비 얘기가 요즘에 하도 이제 이슈가 되길래 가스비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자, 이번에 가스비 폭탄이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 경제 동향이라든가 원자재 동향도 늘 파악을 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가스비가 왜 올랐어요? 물론 이제 전 정부에서 그죠? 가스비도 안 올리고 하도 전기세도 안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안 올렸던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폭탄을 맞은 건 맞죠. 그거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언젠가는 바로 잡히겠죠. 잘 보세요. 지금 일반 개인들 막 가스비 많이 나온다고 민심이 흉흉하다고 막 난리를 지기는데 전 솔직히 좀 답답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잘 모르니까 경제에 대해서.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가스비 많이 나왔다고 해서 막 징징거리거나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그죠? 지금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가스 사올 때 원화로 사와요? 달러로 사와요? 달러로 사오죠? 그러면 작년에 가스값 폭등했을 때가 언제냐면 환율 고점이 9월 10월이었죠. 작년에 가스값을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 고점이 언제예요? 네. 작년 여기 4월, 5월, 6월, 8월, 9월 요때가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비쌀 때예요. 제일 비쌀 때예요. 그죠? 그럴 때 원달러 환율이 어땠어요? 막 솟구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름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원달러 환율 때문에 더 비싸게 사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맞죠?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더 비싸게 사왔어요. 근데 한여름이라 개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한여름이면은 가스 잘 안 쓰잖아요. 난방을 안 하니까. 맞죠? 네. 근데 지금 가스 가격이 많이 나왔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거는 전 정부에서 안 올려서 그런 거고 한꺼번에 올리니까 그런 거고. 작년에 안 이상하셨어요? 독일이랑 프랑스가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인데 가스가 막 올라가고 난리 났었다고?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때는 좋았죠. 근데 지금은 힘든 거예요. 한꺼번에 막 몰려서 오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가느냐? 아니죠. 천연가스 가격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줄 아세요?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대성에너지가 상한가 나와서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참 이뻐 죽겠어요. 저는. 근데 보세요. 막 지금 계속 급락해요. 이게 어느 정도 어제도 7% 급락했고요. 그럼 어디까지 빠졌느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재작년 최저점이 여기거든요. 재작년. 다시 한 번 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예. 거기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수준이에요. 여기가 10, 여기는 2.5.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 났어요, 지금.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다 내려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쯤 반영되겠어요? 제가 뭐 가스 공급업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몇 달 걸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보통 3개월, 6개월 걸리지 않나요? 일단 이 가격에 이 환율에 한국가스공사는 여기서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가스비도 내려와서 안정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문재인이 그랬다, 윤석열이 잘못했다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이 뭐 가스비 때문에 죽겠어 그런 거는 경제를 몰라서 그러나 보다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은 경제를 아는 분들이잖아요. 주식을 한다는 거는 경제를 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가스비 때문에 투덜거리지 마세요. 다 내려왔어요. 한 번 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예, 어서 오십시오. 그 정도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 좀 원가 부담이 좀 줄겠죠. 작년에 뭐 때문에 자꾸 망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고물가, 뭐 물가, 뭐 저기 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격 다 올랐다고. 근데 다 내려왔어요. 이것만 내려왔어요? 국제유가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국제유가? 네, 국제유가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 전에 130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70달러대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하죠. 내려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려놨겠죠? 그거는 안 내려와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와도 제품 가격은 안 내려온다고요. 가격 인상 한번 하면 잘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아무튼 원가 부담은 줄어들고 가격은 인상했으니까 제품 가격은 인상했으니까 앞으로 돈 많이 벌겠죠. 누가 많이 벌어요? 힘들어도 손절 안 하고 버티신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본전만 오면 팔아버릴 거예요. 진짜 옆에 있으면 진짜 박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정신 차리시라고. 제 머리가 단단하지 않아서 저는 헬멧을 쓰고 박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왜 본전이에요? 수익 내고 팔아야지. 이따가 뒤에서 좋은 얘기도 해드릴게요. 아무튼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이렇게 저기 군중심리 막 언론에 나오는 거 막 휩쓸리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면서 막 싸우지 마시고. 싸워서 뭐예요? 요즘에 하도 이제 가스비 타령하길래 언론에서 짜증나서 얘기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짜증나는 게 아니라 하도 언론에서 지지난주까지는 맨날 그냥 어디 집값 몇 억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 하더니 요즘엔 가스비 폭탄 났다면 맨날 또 죽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 싫어갖고 얘기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그러지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얘기를 좀 바로 넘어갈까요? 아무튼 잠깐 그 얘기 안 했구나. 그 나스닥 지수가 어제도 급등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나스닥 어제 금리 인상 이후에 급등 마감했는데 지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죠. 지금도 급등해요. 나스닥 미니 선물인데 잠시 뒤에 이제 미국 증시 열리잖아요. 그 전에 이제 미리 미국의 나스닥 시초가를 예상할 수 있는 나스닥 미니 선물인데 현재 1.3% 급등 중이에요. 약간 좀 더 올랐었어요. 1.3% 급등 중. 네, 좋죠? 네.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또 불을 뿜는다. 그러면
정말 고맙죠. 손절하신 분들 올해 망한다는 얘기에 마음 흔들려서 주식시장 떠나신 분들 아마 속 되게 아플 겁니다. 개인들이 나가니까 떠나니까 진짜 정말 미친듯이 올리네요. 미친듯이. 제발 본전에 팔겠다는 얘기만큼 하지 마세요. 고생한 게 아까워서 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잠깐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라고. 환율이랑 달러 인덱스 그 두 개 그거하고 이제 뭐예요? 미국의 채권 금리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정 헷갈리시면 미국의 공포 지수 그거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꺾이고 나서 제가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종목에 집중해서 보셔라. 종목이 중요하다. 요즘에 종목들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종목들 좀 볼까요? 오늘 방송 제목을 미 금리 인상 발표 후 뭐 급등 나온 증시 분석이라고 해놨더니 평소보다 지금 시청자 수가 적어요. 테마주 이름을 안 써놨더니 그런 것 같아요. 테마주를 좀 써놔야 그죠? 많이 들어오시는 게 맞거든요. 일부러 제목을 그냥 저렇게 좀 재미없게 써놨더니 역시 덜 들어오셨네. 근데 지금부터 30분 정도 테마주 얘기할 거예요. 자, 보세요. 로봇이랑 인공지능 테마주에 관심들 다 있으시죠? 그죠? 자, 최근에 로봇 인공지능 테마주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잠깐 이걸 좀 보세요. 뭐냐면, 한번 더 불러볼까요? 우두머리부터. 우두머리들이 지금 막 신고가가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 삼성,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서 그 호재로 급등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도 장중에 조금 오르다 말았는데 이렇게 갇혀가지고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주일 넘게 2주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꼭 서해안에 많이 산다는 꽃게가 그죠? 옆으로 막 걔네들은 앞이 아니라 옆으로만 걸어다니잖아요. 그죠? 개걸음 그죠? 네, 개걸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요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래가 캔들이 되게 작으니까 거래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거래가 무지하게 많아요.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매집이거나 아니면 자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 매집이거나 아니면 세력이 팔아먹는 걸 수 있거든요. 초반에 바닥에서 만들었던 눌림목은요 누를 때 거래량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캔들도 여기랑 캔들 두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거래량은 수십 회 차이 나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무지 많은 건데 자, 둘 중 하나일 수 있겠지 않습니까? 매집이거나 아니면 세력이 매도하고 있거나 붕 띄워서 매집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1번 아니요 세력이 매도하고 있는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찍으세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력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매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공짜니까 찍어보세요. 매집이냐 매도냐 매도로 보이세요? 이거를 이제 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고 찍어보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저도 이게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뭐 그죠? 경험을. 네. 예, 김정은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진짜 종목들도 많이 보고 리딩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되게 편안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이제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야 되겠다. 여기 게시판에 가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연말에 50만원 간다고 하길래 가격을 보니까 지금 8만원대라서 앞으로 그러면 최소한 5배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누군가 산 사람이 있겠죠. 되게 많을 거예요.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누군가 많이 샀다는 얘기인데 이런 자리에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면, 비싸게 산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대부분 세력이 팔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게 하면 그건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매집했던 개인들은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기 12월 달에 힘들었을걸요? 왜 힘들었을까요? 아니 막 금리 인상 또 한다 그러고 막 종목들 막 낮아빠지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전고점을 뚫어볼까 싶었는데 실패하고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고점 대비 한 20%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유 가지도 않고 이러다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되게 편안해요. 물론 지난주에 음봉 하나를 맞긴 했지만 그 다음날 4%까지 올랐었죠. 그 다음날 조금 흔들긴 했지만 그 다음날 장중에 8% 급등했었고 그 다음날 살짝 누르긴 했지만 그래도 6%까지 올라갔다 누른 거고 오늘 보니까 또 거래가 또 나오면서 7%까지 올라갔다가 4%로 끝나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제 아마 레인보우틱스는 이런 것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 거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음봉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기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기도 그렇고 이미 들어온 사람 나가기도 그런 거예요. 수익이 약간 아니거나 수익이 아주 조금 낮거나.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그거 나오거든요. 차트를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쉬워요. 이렇게 올리는 것도 쉽고요. 근데 차트를 거래가 이렇게 많게 하면서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게 관리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난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일 10% 20%짜리 양봉 나올 수도 있어요. 올라오다가 꺾이든 말든. 이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경험상 거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여기에 들고 있는 사람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좋을걸요? 왜? 왜겠어요? 더 갈 것 같으니까. 크게 괴롭힌 게 없잖아요. 본전이거나 뭐 약간 손실이거나 약간 수익이겠죠. 이러고 있다. 참고로 로봇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닌 게 미국의 로봇주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얘기해드린 적 있나요? 여기서 노벤타라고 있거든요. 노벤타. 네. 이게 미국의 로봇 관련주인데 신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가 꺾였을까요? 천만에요. 테라다인이라고 있어요. 테라다인. 그죠? 어때요? 최근에 쭉 올라가요. 어제도 급등했어요. 누가 로봇 테마주 끝났대요. ABB. 이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주인데 신났어요 지금. 계속 가요. 누가 끝났대?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네. 잘 가죠? 누가 로봇주 끝났대요. 그리고 로봇하고 인공지능 그 ETF 보여드릴까요? 미국에 있는 거. 로봇,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 뭐 인공지능 다 포함되어 있는 ETF예요. 신났어요. 어제 뽑았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니.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인공지능 로봇 ETF입니다. 날아다니죠? 이거는요. 세 번째 글로벌 X 로보틱스라는 뭐 그렇게 시작하는 ETF인데 날아다니잖아요. 네 번째 거 여기도 급등하죠. 누가 로봇이랑 인공지능 끝났대요. 안 끝났다니까요. 기술주는 갑이 누구예요? 나스닥이 갑이니까. 그 나스닥에서 이 로봇이랑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잔뜩 모아놓은 ETF를 보면 도움이 좀 되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최근에 비싸게 사신 분들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해서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얘기도 해드리고, 자, 선발주자가 못 가니까 후발주자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솔트룩스나 셀바스 AI는 같은 선발주자들인데 2주째 앞으로 돌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솔트룩스 끝난 건 아닌데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안 끝난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수익이 잘 안 나요. 2주째 거의 안 난다니까. 그런데 후발주자들 중에 이제 막 튀어 올라오는 게 있어요. 모아 데이터 조금이라도 올라와요. 10%씩. 그 다음에 뭐 핀텔 이런 거 꾸역꾸역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 뭐 올라오는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플리토 이거 AI 챗봇 관련주인데 밑에서 막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죠. 브리치텍 끝난 것 같은데 자꾸 계속 또 붕 떠 있고. 그리고 오늘 급등한 것 중에 잠깐만요. 뭐 소니드 이런 거 상한가 가고 다 뭐냐면 낙폭과대주들이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랑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누가 올라오냐면 낙폭과대주들이 지금 올라와요. 선발주자들이 더 이상 못 가는데 그 후발주자 중에 낙폭과대주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차트를 잘 보세요. 러셀이 이게 이것도 로봇 관련주인데 지금 여기 2,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연속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패턴이 잘 보시면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우두머리급들은 2주째 횡보하고 있고 뒤에서 후발주자들이 산발적으로 가요. 산발적으로. 왜냐하면 1차 후발주자들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1차 후발주자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보스타 이런 거. 이게 1차 후발주자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많이 올라와서 전고점을 살짝 뚫어놓고 어우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이러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3차 후발주자들이 막 산발적으로 올라오는데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2차, 3차 후발주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낙폭과대주.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 있는 낙폭과대주에서 막 튀어올라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러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한 2주 전까지 아이고 이거 올라오겠나 싶죠? 거래 하나도 없고 회사는 멀쩡한 회사예요. 멀쩡한 회사인데 개인들이 버린 거죠. 안 간다고. 불안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후발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랬던 적이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대북주가 그랬어요. 자, 대북주 그때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벌써 5년 전이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정책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탄핵 때문에 탄핵되고 갑자기 이제 정권이 차려지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적폐청산한다고 뭐 죄다 뭐 잡아들이고 뭐 검찰 수사하고 뭐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드디어 대북주가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좋은 사람을 이런 거거든요. 좋은 사람들은 많이 피곤했는지 지금 3년째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우두머리였거든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당선되기 전에 이게 막 급등했었어요. 왜냐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확실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샀죠. 앞으로 이제 통일될 거라고. 제2의 개성공단 다시 시작될 거라고 많이 샀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 당시에 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삼성전자 막 날아다니고 있었고. 근데 대북주는 처박아 났어요.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써볼게요. 진짜 처박아 났어요. 고점이 5,500원이 넘는데 2,800원이니까 딱 반토막 내놨어요. 마이너스 50%. 그리고 쌍바닥을 찍으면서 최근에 그 종목 개별주들이 이런 식으로 다 망가졌었죠. 근데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 북한하고 이제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살짝 들었다 놔요. 살짝. 물린 사람들 매수가 밑에 아직. 그러다가 2월 지나서 3월 딱 되니까 2월쯤에 상한가 하나 탁 튀어나와요. 이제 뭔가가 이제 북한하고 이제 얘기가 오가는 게 나오니까 얘기가요. 그러면서 전고점 밑에서 이제 거래를 막 터트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간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은 원래 개성공단 대장주였어요. 옛날부터.
그러더니 이제 이게 2월부터 3월, 4월까지 쭉 올라간 거예요. 4월 달에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뭐 했죠. 북한이란다. 판문점. 그리고 나서 이게 몇 배 갔어요? 네, 3,00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0원까지 해서 5배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대장이다, 더 간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한 거예요. 운봉을 살짝 때려놓고 나서 가둬놔요. 가둬놓는 거예요. 거래 되게 많죠.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사람들이 또 간 게 아니고 후발주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좋은 사람들은 그러고 끝났어요. 왜냐면 대북주들은, 후발주자들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왜? 6월 달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만나갖고 트럼프하고 회담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인가 그래요. 날짜도 안 가보면. 6월 12일. 근데 이거는 더 이상 못 나갔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솔트룩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지금. 시기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관심이 북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최선호주였죠. 자,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어디서 튀어나오냐면요. 잘 보세요. 근데 종목을 좀 많이 준비해놨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전에 대북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종목들이 막 튀어 올라가요. 요즘에 종목들 올라오는 거 보면, 어제 푸른기술 얘기했잖아요. 푸른기술이 항상 뭐였냐면 철도주였어요. 철도 아니면은 이제 무슨 화폐, 디지털 화폐 관련주 뭐 그런 거. 그 둘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어제 로봇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원래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주가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도 그쪽 일을 좀 해요. 아니면 우리 자회사에서 해요.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2, 3일 전에 솔본 얘기했었죠. 솔본은 항상 뭘로 가냐면 두 가지였어요. 자회사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삼성에 매각한다는 이슈로 옛날에 많이 갔었고, 그 외에는 이제 헬스케어, 뭐 유비쿼터스, 원격진료, 이곳 위주로 갔다고요. 최근에도 그렇게 움직였어. 근데 갑자기 솔본 자회사, 솔본 인베스트가 뭐 인공지능 회사에 투자했다. 그래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시세가 확산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솔트룩스 같은 게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못 가고 버벅거리니까 후발주자들이 갔어요. 근데 1차 후발주자들이 갔는데 2차도 가고, 근데 이제 하다가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원래 이쪽 테마주가 아니었는데 저도 그쪽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먼 친척이에요.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5년 전에도 있었다니까. 그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고. 이게 뭐냐면 낙폭과대주들이 어떻게든 주가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에요. 개인들은 망할 거야.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 격차가 많이 나면 돈 빠져나가서 외환위기 올 거고,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이러면서 맨날 머릿속에 망할 생각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야, 될 거야. 이러면 되는데 망할 거야. 아니에요, 안 망할 겁니다. 저리 가세요. 망할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대법원 이제 막 튕겨져 올라오잖아요. 스프링처럼. 자, 대북주 때 잘 보세요. 대북주, 철도주가 많이 갔겠죠. 부산산업이 있었는데, 부산산업은 그 전에 철도주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뾰족뾰족 올라갔던 적은 여러 번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회사가 부산에 있어서 이럴 때 이제 뭐 부산 가덕도 부산에 있으니까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로 움직인 적은 있어요. 근데 철도 테마주로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차트를 잘 보세요. 2018년도에 아까 그 1월 달부터 좋은 사람들 막 급등하죠. 그죠? 4월 달에 딱 고점을 찍고 더 이상 못 가고 있을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철도주로 크게 간 적이 없었던 부산산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회사가 철도 일을 해요 실제로. 근데 독점 기업이에요. 철도 선로에 그 시멘트로 이렇게 무슨 놓는 게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가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의 그 회사에서 납품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
그때 기준으로 90 몇 %였어요. 그 얘기 나오는 바람에 점으로 날렸거든요. 좋은 사람들이 못 가고 있을 때 평상시에 대북주가 아니었던 것들이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부산산업. 그 다음에 제일 재밌었던 게 스페코. 스페코는 방산주거든요. 방산주인데 그때 전 정부에서 북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냐면 그런 테마주가 있었어요. 아스콘. 아스콘이 뭔지 안다 1번, 모른다 4번 찍어보시겠어요? 아스콘. 남자분들은 좀 아실 수 있고 여자분들은 거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스콘이 뭐게요? 네.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거 아스콘이라고 하잖아요. 아스콘이 뭐지? 그때 이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북한 도로가 납부돼 있어서 도로하고 공항도 막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된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아스콘 관련주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거예요. 도로 포장할 때 보면 막 이게 불도저도 있고 막 냄새 막 많이 나잖아요. 네, 그거. 근데 스페코가 원래 방산주 중에 1, 2등이거든요. 이게 전쟁주잖아요. 2017년 처음에 정권 바뀌기 전에 급등했어요. 왜? 전쟁 날 뻔했거든요. 그때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막 되게 심하게 올 때 8월 달에도 급등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 날까봐. 그랬는데 자, 좋은 사람들이 막 급등을 하잖아요. 미친듯이. 그때 처음에 하락을 막 해요. 왜냐면 남부 경협주가 급등을 하니까 그러면 방산주들은 당연히 급락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감아 올리더니 막 급등을 해요. 왜 급등했을까요? 방금 얘기해드렸잖아요. 아스콘 관련주라고 하면서 이게 3,200원에서 8,000원대까지 2배 이상 급등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보면 진짜 부도 차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직 10분을 더 얘기 안 했어요. 종목들. 그 다음에 급동류와 지금은 다른 테마주로 저러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잠깐 급등을 합니다. 예, 도로 포장 아스콘 관련주 되거든요. 이게 대북주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지만 3,300원에서 4,300원 30% 이상 30에서 40% 올라갔어요. 후발주자로 하기에 나쁘지 않았겠죠. 국동류와 그리고 SG라고 있어요. S 이것도 같은 테마예요. 같은 테마로 보시면 SG 아스콘 이 당시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대북주로 날랐어요. 마지막에 거의 점상도 나왔었고 3배 이상 갔어요. 3배. 나도 대북주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대북주로 안 가요.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종목들이 특히 낙폭과 대주들이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보강산업인데 이 당시에 이제 막 폭락을 많이 했잖아요. 쭉. 근데 여기에서 들어버리는 거예요. 30%에서 50% 정도. 예, 똑같아요. 그걸로. SG랑 똑같은 점. 그 다음에 한국석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2018년도에 그냥 평상시에 거래도 없고, 재미없죠? 급락 나오고 막 재미도 없고. 에휴, 이거 뭐 가겠어요, 그죠? 솔직히 이런 차트에서는 전문가들도 추천을 잘 안 하지만 개인들도 잘 안 사요. 무슨 매력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치고 나갑니다. 대북주래요. 3배 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면 무슨 핑계를 갖다 대서라도 올라가니까요. 난광토건 요즘에 뭐 차트 잘 만들어놨네요, 그죠? 예전에 뭐 진짜 이거는 뭐 맨날 걸핏하면 자본 감소하고 뭐 맨날 그냥 감자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무슨 조마루 감자탕 고기도 아니고 막 뭐 2017년도에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 이런 차트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갑자기 좋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다가 말 때쯤이 되니까 갑자기 막 상한가 치면서 가요. 왜냐하면
북한이 너무 낙후가 돼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고 정부에서 난리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6,000원대 주식이 거의 4만원 가까이 갑니다. 5배 갔죠. 그리고 끝. 대북주로 올라간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대북주로. 그 다음에 이제 돌 일신석재. 이건 원래 대북주가 맞아요. 맞는데 2017년도까지는 대북주로 크게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전저점 깨면서 한 줄기 희망도 없어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들죠. 통일교 재단 거기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3배 이상 급등합니다. 이유는 김일성하고 여기 교주하고 호용호제 했대요. 김일성이 형이었고 여기 교주가 동생이었대요. 사적으로 만나면 형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냈답니다. 형님 그러면서. 교주끼리 친한 거예요. 공산당도 잘 보시면 교주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푸틴 교주, 중국은 시진핑이 교주고. 죽은 사람 생일을 왜 챙겨요? 김일성하고 김정일. 죽은 사람 생일 챙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3은 몰라도 사입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갔어요. 부도 차트에서. 오늘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까요? 네.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에서 이게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서암기교공업이라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급등했었죠. 이 당시에 이게 2018년도에 갑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이것도 2배 이상 갔어요. 대북주. 그리고 유신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최근에 많이 간 거죠. 유신. 그 전에는 거의 테마주로 간 적이 없죠. 보세요. 뭐 그냥 크게 간 적이 없어요. 없었는데 망해가던 부도난 것 같은 차트가 대북주 초창기 때 살짝 움직이면서 아까 부산 사람처럼 움직이더니 4월, 5월 그때 날라요. 2배 이상 급등. 네,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하필이면 1월달부터 5월달 사이네요. 이해가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일찍 끝내죠. 이해 가셔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평상시에 대북주로 한 번도 안 가던 것들이 대북주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종목을 올려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 개인들은 뭐 생각해요? 어떻게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좀 빼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눈치가 좀 빠르셔서 바닥이 나온 것 같은데 주식을 좀 해볼까? 아니야. 물리면 안 돼. 그 생각이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걸 막는, 방해하는 그게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어디에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살아요. 마음속에. 지금 바닥인 것 같은데 사볼까? 아니야. 물리면 어떡해. 억수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얘기합니다.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억수를 위해주는 척 그러면서. 네. 생각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억수를 위해주는 척. 그 생각을 잘 걸러내셔야 되는데. 어렵죠, 그게. 그죠? 이게 나를 위한 생각인지, 그죠? 아니면 욕심인지, 두려움인지 판단을 잘해야죠. 그 생각이 내 생각 망하게 저기다 부자 못되게 하는 생각이니까.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죠? 지금 주식 사가지고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망설이실까요? 머릿속에서 뭐라고 하겠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좀 더 기다려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확인하고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언제 들어오신다고요? 제가 요즘에 자꾸 회원가입하라고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이때 들어오시거든요. 그 당시에 대북주 할 때 우리 방에서 50% 이상 수익 낸 게 50개가 넘어요. 거짓말 같으세요? 지금도 다 자료 갖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종목 50개나 추천했어요? 예, 50개 추천했어요. 그 이상 했어요. 왜? 왜냐면 뭐 2, 3일이면 막 수익 금방 나니까 팔아서 딴 거 또 사고 팔아서 딴 거 또 사고 이랬으니까요. 한꺼번에 50개 추천한 게 아니라 2, 3개월 동안 그런 수익을 50개에서 냈다는 거예요. 아까 부산 사람은 한 400% 수익 냈어요. 400%. 근데 이제 여기 고점에서 제가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6월달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일 때 회원들한테 그런 원망을 들었어요. 아니 우리는 대북주 안 해요? 네, 미치는 줄 알았어요. 대북주 안 하네요. 대ITI, 푸른기술, 아까 부산산업, 철도주만 여러 개 있었고요. 조비, 경농,
비료 관련주도 다 있었고요. 되게 많이 수익 냈어요. 근데 대북주 안 하니에요. 네,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3년 전에도 그랬고요. 대선주로 수익 많이 나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대선주 안 하냐고. 그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더 달라 이거예요. 더 달라.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달라.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과열된 거예요. 지금은 저한테 로봇 관련주 막 빨리 달라고 하시는 분 없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왜 그거 추천 안 하냐고 항의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만약 여기서 또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여기서 수익을 내드렸는데 달라고 하는 소리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이제. 인간 지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 방에서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나와요. 에이스가 뭐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 회원들 중에 수익 잘 내시는 분들. 그 중에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으신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 걱정할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절대 안 물어봅니다. 왜 안 주느냐? 뭐겠어요?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걸 뒷받침해 드리려고 미국의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 ETF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이쪽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철도주나 대북주 왜 보여드렸어요? 전혀 상관없는 낙폭과 대주들이 미친듯이 올라오더라. 그거예요. 그 지금 1월 이제 2월 초죠. 그 신기술 테마주들이 왜 1월부터 5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1월부터 5월까지 가느냐? 1월달, 2월달에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지 세부 계획한 다음에 입찰할 건 입찰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할 거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책 사업 선정되는 기업도 나올 거고 삼성에서 뭐라 할 거고 이쪽에 이만큼을 투자해서 사람을 이만큼 뽑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미국은 요즘에 신나게 증시 바닥에서 뭐 사람들 많이 잘라지 않습니까? 구조조정한다고. 그러면 이제 사업 재편하면서 어디 얼마 투자하겠다고 얘기 나올 거고 삼성이 이런 데서 지지 않겠다고 얘기할 거고 정부에서는 우리가 삼성을 밀어줘서 로봇 인공지능 전 세계 인류 국가가 되겠다라고 선포하겠죠. 그럼 막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와서 종목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올 거면 제발 좀 지금 들어오시라니까요. 유신이 이게 옛날에 대북주 여기 고점일 때 여기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조용필 씨 북한 가서 노래 부르고요.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고 막 그랬잖아요. TV 틀면 북한이었어요. 제가 우리 형들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심기 꼬일까봐 난 북한 공연하는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나도 미쳐버릴까봐. 전문가가 거기서 이제 혹하면 매도 사인 안 내고 더 간다고 이제 버티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난 북한 일체 공연 아예 안 봤어요. 김정은 얼굴도 잘 안 보려고 그랬고 자꾸 보면 정들거든요. 살인자잖아요, 그 사람. 살인자인데 자꾸 보면 정들기 때문에 그 주식하는데 크게 방해가 돼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지금 주식하시면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우리 방은 손절 안 하지만 손절할 게 있습니까? 뭐 하랍니까? 지금은 단기건 스윙이건 중기건 다 잘 돼요. 우리 방은 스윙 위주로 가는데 스윙 위주라는 방에서는 단기 수익도 잘 납니다. 왠지 아세요? 간단한 원리거든요. 단기로 수익이 났는데 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더 참는 게 스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윙으로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는 그렇죠. 단기도 수익이 많이 나는데 안 내고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에서 오늘 어제는 제롱산업을 다 팔았고 오늘은 RF 머티리얼즈를 다 팔았거든요. 이게 한동훈 테마주로 한동훈 후발주자로 여기서 산 거예요. 한동훈 후발주자로 샀는데 1월달에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한번 이제 이날 2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이때 물량을 좀 줄이고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이 RF 머티리얼즈는 자 보시면 수급도 좋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다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 테마주로 추천을 해서 수익을 좀 보기는 봤는데 지금 한동훈 테마주로 안 가거든요.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수익이 20%가 안 돼요. 자랑할 수 있는 수익은 아닌데 20%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팔아서 왜 팔아버렸느냐? 외국인도 들어오는데 왜 팔았겠어요? 한동훈 테마주, 오파스네, 오리콤, 노을 보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가 지금 바로 가기가 애매하니까 그런 RF 머티리얼즈 대충 정리해서 뭘 사드릴까 하다가 오늘 끝내주는 거 하나 사드렸어요. 표현 이렇게 할게요. 그 테마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찾아볼 것 같아서 그냥 끝내주는 거 하나 사놨어요. 로봇, 인공지능 그 뒤에 갈 수 있는 후발주자. 저 바닥에 있어요. 진짜 바닥에 붙은 껌처럼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회사도 되게 좋아요. 주 거래처가 삼성이거든요. 네, 제가 또 이 얘기했다고 또 문자반에 왔는데 오늘 추천주 갔다가 또 비중 실어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주 거래처가 삼성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팔아서 글로 이사 갔어요.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네. 내일이라도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추천주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또 없는 분 재매수 한번 추천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방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년 전 대북주를 얘기해 드린 거는 포기하지 말고 수익들 많이 내시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5년 전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지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죠.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올려서 수익 내려고 이제 그러고 있고 개인들은 자꾸 거기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셔도 올해 돈 많이 버실 겁니다. 네. 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하고 싶은데 저희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도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투자들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뒤에 또 김 실장님 오늘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셔서 보세요. 어제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방송을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못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최근에 급등하는 테마주들 쭉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